안녕하세요.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. 한국 시간 기준 6월 8일 새벽 2시에 WWDC 행사가 있었습니다. 여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요. 이번에는 아쉽게도 신제품은 없었습니다. 모두 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만 발표를 했는데요. 오늘은 한번 간단하게 이 전체적인 발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iOS 15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.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. 먼저 페이스타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. 음질도 개선이 되었고 격자 보기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. 인물사진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면서 페이스타임 링크를 공유해서 아이폰이 아닌 다른 핸드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게 쉐어 플레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페이스타임 중에 음악, 동영상, 화면 공유 같은 이런 기능도 가능하게 되었고요. 완벽하게 지원되는 앱도 존재합니다.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. 이 쉐어 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좀 쉽게 말해서 이 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과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. 그 다음에 알림 기능도 개선이 되었습니다. 알림 요약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해서 알림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또 우선순위 높은 것들을 위주로 먼저 알려주고 알림도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된 내용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물론 메시지는 모두 다 알림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방해금지 모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. 방해금지 모드일 경우 상대방에게 방해금지 모드인 상태가 전송이 됩니다. 물론 iMessage 한에서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방해금지 모드가 집중 모드라는 것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. 슬립, 퍼스널, 그다음에 워크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게 되겠고요.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알림받을 내용들만 또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집중 모드로 들어갈 경우에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모든 디바이스가 다 집중 모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라이브 텍스트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. 필기된 내용을 카메라에서 찍으면 이 텍스트를 인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이미 찍어 놓은 사진에서도 인식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. 또한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미지들도 역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스포트라이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능이 강화되고 연락처 세부 검색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추억 기능에 애플 뮤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 이 추억 믹스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편집이 가능하고 또 필터, 음악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. 원래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. 사용처도 확대가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이 월렛의 키 기능이 강화되었는데 뭐 자동차, 집, 사무실, 뭐 출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더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한 신분증도 이렇게 여기 이 월렛 안에 탑재가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월렛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지원되는 내용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날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개선이 되었고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. 지도 앱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래픽 개선과 3D 보기 기능이 강화되었고 증강현실 기능도 탑재가 되었는데 아쉽게도 지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활용하기가 어려운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직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세부 지역으로 추가가 되지도 않은 상태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 다음엔 에어팟도 있습니다. 에어팟은 먼저 대화 부스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. 대화 시 조금 더 음성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세부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서 조금 더 이 대화에 더 미세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CD가 알림을 읽어주는 기능이 조금 더 강화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굳이 핸드폰을 보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게 바뀌게 될 예정이고요. 나이 찾기 기능이 강화되어서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맥스가 디테일하게 위치가 추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나이 찾기 역시 한국에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다음에 공간 음향도 조금 더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. tvOS에서도 확장이 될 예정이고요. 특별히 이 M1 칩으로도 확장이 되어서
맥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. 기존 맥북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 음향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. 하지만 이 M1 칩을 탑재한 맥북에서는 모두 다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 다음에 애플 뮤직에서도 이 공간 음향이 지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, 이 애플 뮤직 같은 경우에는 발표된 기준 시점으로 당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. 다음은 아이패드 OS입니다. 아이패드 OS에서는 먼저 위젯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. 위젯 배치의 좀 자율성이 조금 더 좋아졌고, 되게 한정적인 보기만 있었는데 조금 더 기능들이 확대가 되어서 다양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멀티태스킹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. 멀티태스킹 메뉴가 또 새로 추가가 되어서 사용 방식에 개선이 생길 예정이고요. 이 멀티태스킹 보관함 같은 게 있어서 추가로 많은 전환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. 또 이 앱 전환기에서 스플릿 뷰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. 자, 메모 앱도 개선이 되었습니다. 메모에는 멘션 기능을 추가해서 이 멘션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입력을 하면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고 연결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태그 기능도 추가가 되어서 이 태그별로 검색할 수도 있게 되었고요. 빠른 메모라는 기능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. 이 펜슬로 화면 구석에서 밀어 올리면 빠른 메모 기능이 사용 가능합니다. 특정 앱을 인식해서 추가로 활용도 가능하며, 이 서드 파티 앱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맥 OS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역시 이 M1 칩을 탑재한 맥북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번역 앱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. 먼저 아이패드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손글씨도 지원을 해서 번역할 수 있게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자동 번역 기능으로 말하는 순간 이 언어 감지와 함께 동시에 실시간 번역이 될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. 또한 텍스트 내에서 실시간으로 번역도 가능하게 됩니다.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맥 그리고 아이폰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 앱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. 패드에서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. 코드를 제한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. 또 초보자들을 위한 이 가이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도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. 먼저 메일에서 이 IP 주소를 숨겨서 여러분들의 정보들이 누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. 메일 확인 기능도 블럭에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에서 강화가 되었습니다.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래커에게 IP 주소를 숨길 수 있는 기능이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. 또한 이 개인정보 리포트라는 앱이 새롭게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. 여기서는 개인정보 취급 상세 내용이 확인 가능하게 되겠고요. 또 서드파티 앱에서도 유출된 여러분들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시리도 역시 개선이 되어서 인터넷 없이 사용 가능하게끔 만들어졌고요. 또한 처리 속도가 아주 빠르게 개선이 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엔 아이클라우드입니다. 아이클라우드는 먼저 계정 복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암호를 분실할 경우 등록된 복구 연락처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졌고요. 또한 이 디지털 상속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사용자가 사망 시 접근 허가 받은 자들에게 사망 소식이 전달이 되고 또 그분들이 접속을 가능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기능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새롭게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라는 구독 시스템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. 이 기능은 사파리 이용 시 더욱더 보안이 강화되고 이메일 가리기를 통해 무작위 주소를 설정해서 보호도 가능하게 돼서 여러분들의 개인 메일들이 쉽게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이 홈킷을 통해서 IP 카메라도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. 또 기존의 기능은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가격은 동일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헬스입니다. 심장질환 관련 부분들이 더 자세하게 기록이 가능해져서 의료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.
그리고 또 기동성 같은 경우는 낙상 위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더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존에 누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보행 안정성을 계산하기도 하고 낙상 위험을 인식할 수도 있고 알림을 줄 수도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운동 역시 제한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검사를 받았을 경우 이 검사 결과를 건강 앱에서 더욱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. 또 트렌드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사용자의 건강을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주거나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또한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건강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이로 발생되는 위험을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림을 통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. 다음은 워치OS입니다. 워치OS는 건강 측면에서 심호흡 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. 디자인이 개선이 되었고 명상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또한 마음 챙기기 앱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. 수면 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심박수뿐만 아니라 호흡수까지 추가가 돼서 여러분들의 수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태극권 운동이 추가가 되었고 필라테스 운동도 추가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운동들도 더 추가가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이 워치O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진 앱이 조금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. 먼저 인물 사진은 여러분들의 페이스로 지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즐겨찾기 외에 추천, 추억 사진도 이제 워치에서 볼 수도 있고 공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또한 GIF 형식들 파일들도 역시 이 워치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. 다음은 홈킷입니다. 홈킷은 홈키를 비롯해 다양한 기기를 지원하고 또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. 가장 먼저 이 홈팟 미니 같은 경우에는 애플 TV를 재생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되었고요. 또 사운드도 개선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. 또 이 홈팟 미니를 통해서 사용하는 시리 기능 역시 강화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애플 TV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것들을 이 메시지로 공유가 가능하게끔 개선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새롭게 나온 맥OS입니다. 몬테레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시를 했는데요. 자, 먼저 페이스타임 기능이 개선이 되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쉐어플레이 기능이 이 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좀 혁신적인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바로 유니버셜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. 별도의 설정 없이 여러분들의 맥, 패드 이런 기계들이 근처에 있다면은 마우스 커서를 옮겨서 맥에서 패드로 또 패드에서 맥으로 이동이 가능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패드 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뿐만 아니라 또 파일 드롭 기능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이맥, 맥북, 패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디바이스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. 아마 예상하건대 이 기능은 모든 기기들에게 지원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M1 칩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내에서 아마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에어플레이 to Mac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. 이제는 이 에어플레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단축어 앱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.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단축어 앱이 이제는 맥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. 사파리 디자인이 개선이 되고 동기화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. 또한 사파리의 확장성을 강화해서 여러분들이 맥에서 사용하시던 확장 프로그램을 그대로 패드나 아이폰에서도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외에도 API 스위프트 앱스토어가 개선이 되었고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. 또한 새롭게 추가된 엑스코드 클라우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코드들을 가상으로 시연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. 여기 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애플 디바이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한번
WWDC 발표 내용을 좀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. 큰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역시 좀 재밌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. 쉐어 플레이라든지 유니버셜 컨트롤이라든지 기존 사용하고 있던 유저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끔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, 이 M1 칩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뭔가 만들어 가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요. 또 이 새롭게 개선된 기능들 중에서는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쓸 수 없는 기능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. 하루빨리 좀 한국과 조금 더 이렇게 잘 되어서 아이폰에 있는 또 애플 기계들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한국 내에서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WWDC 발표 내용이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잼이었습니다.